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 유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언더스탠딩. 가끔씩은 또 나라 걱정 콘텐츠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나라 걱정도 하고. 나라 걱정하는 데들이 많죠. 근데 요즘은 여기 진짜 이상하게 변했어. 아니 원래 한국은행에 매년 박사님들 한 10대 명씩 채용한대. 근데 왜 널링이 그랬어? 박사, 널링이 박사. 그렇지, 그리고 척척 박사. 척척 박사.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는 분들이 기준금리만 결정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요즘 특히 요즘 이것저것 한국 사회 핫 문제에 대해서 포테이토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핫국은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오늘도 한국은행이 아주 뜨거운 보고서를 하나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고용 연장,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건데, 예. 요 리포트 쓰신 분들은 또 한국은행 내에서만 보지 말고 저자직강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들어오자. 어. 그래서 한국은행의 고용연구팀 531 팀장님 모시고 예.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년 연장 뜨겁잖아요. 정년 연장 하면 좋은데 그럼 정년 연장 시켜주느라고 계속 그 직원은 내보낼 수 없고 그러면 신입 직원 못 뽑지 않냐?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렇다고 그분 그냥 저 집에 보내면 음식물 쓰레기 이제 버리시고 이제 그럴 텐데 네. 사회적으로 너무 낭비다 하는 또 그런 의견도 있고 매우 뜨거운 주제인데요. 여기에 예. 대해서 한국은행 무료 조사국의 531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사국 고용연구팀의 예. 531 팀장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운 분들이 가장 들어가기 힘든 직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한국은행 중에서도 천재들만 조사국으로 배치되는 간다는. 걸로 알려 있고 조사국은 진짜 어려운 것만 조사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팀장이 된다는 건 이건 거의 뭐 총재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조사국 엄청 중요한 데 아닙니까?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겸손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는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이런 약간 딱딱한 제목의 네, 리포트를 맞습니다. 네. 조사국에서 쓰셨더라고요. 네. 예. 무슨 어떤 배경이에요, 이건? 이게 저희가 실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작년 여름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때만 해도 뭐 논의가 많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처럼 갑자기 대선 레이스가 생기면서 더 뜨거워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렇다더라도 그 당시에 저희가 시작할 때 너무 당시 논의가 천편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이라는 걸 정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65세냐, 63세냐, 나이만 가지고 자녀만 있으면 뭐 1, 2년 더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돼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이라는 내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방식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고령층 계속 근로와 관련해서 우리 노동시장을 어떻게 환경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누가 정년 연장 해준대? 본인들끼리 하기로 정해놓고 65세가 좋겠습니까? 3세가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그런 논의에서 좀 논의를 좀 확장하는데 저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고 예.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자료가 나왔는데 대선 이제 레이스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부터 시작해봐야 됩니까? 정년 연장. 우리나라 정년 연장을 왜 필요한가? 해야 할 만큼 퇴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소수라서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워낙 다수가 정년을 맞으면서 쏟아지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해보시면은 뭐 다 아시는 슬라이드긴 한데 매크로하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65세 인구 비중이 이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단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20년보다 이제 앞으로 20년 이제 더 빠르게 고령화가 된다는 거고, 근데 이 늘어나는 고령층의 이제 대다수는 계속 원하기를 희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베이를 해보면은 고령층 중에 한 70% 정도가 계속 일하고 싶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했을 때는 열에 9명이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요즘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죠. 조금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불편하시겠지만 계속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그 월급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뭐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죠. 아니, 두 가지가 다가 아니라 그럼 그 월급은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이고 계속 그 일을 하세요 하면 그래도 원하십니까? 난 그래도 일은 하려고는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노는 것보다는 일은 하려고는 할 거야. 물론 월급이 그대로면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도 뭐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반면에 청년층 노동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청년층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쉬었음 인구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잡서치 구직도 안 하고 뭐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육아 가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청년들.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청년층에서는 이제 구직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쉬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세대 간의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노사 간에도 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정년 연장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속 예. 가능하려면은 그러니까 고령층의 이제 계속 근로 수요랑 그러니까 청년층 일자리가 어떻게 좋아할 것이냐 그리고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느냐 요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우리가 추진해야지 지속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지 않을까 예.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뭐, 얘기네. 예. 맞는 얘기네. 예. 맞는 얘기면서 그닥 새로운 얘기도 아닌. 네. 예. 좀 더 디테일로 한번 저희가 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에 크게 4가지 정도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제 고령층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이냐 앞으로 필요성을 그렇죠. 먼저 한번 얼마나 필요하냐. 진짜 그 상무님이 계속 일하는 걸 우리가 원하냐. 예. 그 얘기죠. 예,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실제 고령층 계속 근로가 필요하냐 문제가 본인이 원하는 거하고 또 회사에서 필요한 거 또 완전 그렇지, 다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10년 전에 정년 연장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그 당시 정년 연장 때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가 배운 게 뭔가를 한번 어땠느냐. 예, 예. 아, 그거 중요하네요. 그거는 그래. 되게 중요하면서도 그거를 새로운 얘기네요.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보다 이 문제를 겪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장 그래도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좀 제안을 해보려고. 뭔가 이게 팀장이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다, 사람이. 논리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가네. 뭔가 이렇게 사고도 입체적이고. 예. 잘 기대가 따라가 됩니다. 따라가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번 저희가 질문해 보면 먼저 뭐 메인 결과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봤을 때 일단 고령화 속도라든지 고령층이 높은 계속근로 의지 그리고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봤을 때는 그리고 성장 잠재력 저하 이런 걸 봤을 때는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너무 급속하게 이렇게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고령층이 자꾸 은퇴하면 생산 가능 인구 내지는 취업 인구가 예, 맞습니다. 작아져서. 줄어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10년 전에 정년 연장을 평가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이 당연히 위축됐고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특정 일자리에서만 정년 연장 혜택을 보다 보니까 이중 구조가 너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더 계속 고용을 하면은 청년층은 약 1명 정도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 임금의 경직성, 연공성의 임금 체계, 그다음에 강한 고용 보호, 고용 경직성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예.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렸을 때 10년 전처럼 그랬을 때 상당히 부정적 효과가 많았기 때문에 10년 후에 한다고 다를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뭐 지금 임금 연공성이나 고용 경직성이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임금 연공성은 조금 차치하고라도 고용의 경직성은 예. 쉽게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안 내보낸다는 게 정년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은 그 고용의 경직성과 동의어 아닙니까? 근데 고용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효과가 없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동의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우리보다 임금 체계 유연하고 네. 거의 고용 보호가 상당히 약하면서 유연하죠. 예.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정년 연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정년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괜찮으면 쓰는 거고 맞지. 아니면 정년이 지나가는 없는데 거고. 무슨 정년 시장에서 연장이겠어요.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네.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법적 정년이 있는 나라들 어느 나라냐? 이제 서유럽 선진국들 하고 동아시아, 한국, 싱가포르, 일본 예. 기본적으로 고용 보호가 강하고 임금 연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년이라도 있어서 연령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줘야지 이게 예. 정년도 돌아가는- 없으면 80, 90도 계속해서 다니신다. 맞습니다. 그런 예, 그런 개념이다. 문제가 정년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가 엮여 있는 노동시장 환경인데 이 두 가지의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지. 정년만 늘릴 경우에는 경직성이 더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우리가 봤던 부작용을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최종적으로 그나마 바람직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퇴직 후 재고용 예. 방안이고 결국에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유연하게 시간 같은 거 다 조정을 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얼마나 실효성있게 조정하냐의 문제는 나중에 제도 도입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다더라도 훨씬 더 조정할 여지가 있고 다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바로 기업한테 재고용을 다 의무화시킨다 그러면은 정년 퇴직한 사람 내가 원하면 다 제공시켜 줘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근로자가 원하면. 네, 근로자가 원하면 그게 일본식의 재고용인데 단기적으로는 유인 체계로 활성화한 다음에 좀 단계적으로 결국에는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단기적으로 바로 의무화를 시켜버리면은 이게 노사 간의 교섭력에서 너무 한쪽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의무하세요라고 하면 예.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예, 되니까 맞습니다. 자, 상무님 그 대신 월급을 좀 많이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야 정부가 의무하라는데 너 그럼 의무를 안 지킨다는 거냐? 뭐 그렇게 예, 물어볼 수 있으니 그러니까 결국 이 핵심은 지속 가능하게 고령층 계속근로 문화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임금 체계가 어떻게 쓰든 간에 예. 좀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최대한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단계적으로 기업한테 좀 시간을 두고 의무화하는 게 좀 더 이게 당장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예, 맞습니다. 예. 고용주 쪽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야 좀 부드럽게 좀 전환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가 그 얘기는 뒤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살짝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령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경우에 청년 근로자는 한 명 정도 줄어들더라라는 예, 건 예.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파트에서 저희가 이 이야기 하시려고. 예, 계량 분석을 한 예, 부분이 있기 그때 때문에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때 네. 설명드려. 먼저 이제 고령층 계속근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저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장을 하려면은 자본을 투자하거나 노동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생산성이 좋아지거나 이거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인 레이버가 결국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생산 가능인거 줄어들면서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140만 명 정도 감소. 이거를 저희가 GDP 감소로 환산을 하면은 10년간 3.3%거든요. 그러니까 연 0.3% 포인트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저희 한국은행이 추정한 향후 10년간 평균 잠재 성장률이 1.6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력 감소가 이 잠재 성장률의 한 5분의 1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고령층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이제 소득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연금은 이미 개혁을 해서 이게 수급 연령을 늦추면서 65세에 받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정년은 60세로 고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힘들다. 예. 근데 저희가 주요국 사례를 다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법적 정년이 있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 두 가지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랑 정년을 맞춥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독일도 다 늦추는데 정년을 늦추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또 늦추면서 늦추고. 이렇게 정년도 늦추고. 맞추는데 네. 제가 아는 주요 선진국 중에 이걸 안 맞춘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둘 다 크레바스가 있어요. 예, 둘 다 연금을 65세부터 받는데 정년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정년 사실상 정년을 연장했고. 우회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하셨던 그 인구,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성이 늘어나려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을 다 어차피 다 고용은 안 하잖아요. 보통 여기를 더 고용하는 것보다 나이 든 사람들을 좀 더 고용하는 게 일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혹은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그러게요. 뜻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고령층 숫자랑 예. 그러니까 새로 20살이 진입하는. 넘어서 이제 노동에 진입하는 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훨씬 거- 많아요. 훨씬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플로우가 이거를 다 대체하기가
어려운 지금 그 말은 새로운 이제 앞으로는 젊은이들은 원하면 다 취업이 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골라간다. 밑에는 향후에는 골라간다.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지금보다는 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지난 10년간 청년 실업률이 상당폭 계속 수혜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도 대학생- 한 10년, 20년 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아니, 있는데 일본은 4학년이면 벌써 이미 취직할 자리가 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대학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를 그렇게 안 한대요. 요즘 캠퍼스 낭만 죽인데 아주. 그런 분위기라고 요즘 일본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근데 다른 나라 사례들요. 프랑스는 어떻게 연장하고 노르웨이는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조사해요? 저희 뭐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런 펜션 같은 거를 연구하는 그런 그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들을 많이 조사하기 해놓은 때문에, 자료를 검색하세요? 예, 검색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직접 서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기도 합니까? 전화해서? 요새는 뭐 워낙 온라인상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찾으면 다 있어요? 직접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인 빈곤율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이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고령층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예. 의지는 엄청 높은데 아직까지 고령층 노동시장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정년이라는 이 인식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단순 노무직으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단순 노무직을 했던 고령층은 그러니까 1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은퇴하고 단순 노무직을 하는 비중은 25%, 4명 중에 1명이 단순 노무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단순 노무직이라면 뭐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뭐 경비하시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걸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런 단순 노무직으로 제가 분류가 됩니다. 저소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영업인데 자영업 신규 유입되는 비중을 보면은 60세 이상에서 새로 자영업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사람들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일하고 싶으신데 이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다 애매하니까 보니까 내가 내 사업 시작하자.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으로 약간 불가피하게 내몰리는 물론 예. 어떤 뭐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자영업을 한다 그런 괜찮은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일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내몰리는 상황이지 않냐 그렇게 예. 좀 네.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후로 많이 늘었고 지난 한 8년간 보면은 예산도 그렇고 관련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어낸 재정 일자리가 2배 이상 늘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의 목표는 단기 소득 보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고령층 계속 근로 일자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봤을 때 어떤 뭐 성장 잠재력 저하나 이렇게 소득 크레바스 문제 그리고 예. 이러한 미스매치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든 간에 이분들이 그래도 생산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가 이제 저희가 10년 전에 실제로 시행한 정년 연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 그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어떻게 정년 연장이 됐냐고 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법은 2013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법정 정년 연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별로 그냥 60세로 정한 거예요? 기- 대충? 기업별로 노사 간의 취업 규칙에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네. 기업은 55세, 아. 57세, 8세, 60세, 60세 이상도 있었고. 근데 평균적으로 그 당시 57세, 8세가 많았어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 없이 법적 정년 연장이 한 60세로 딱 찍었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기업들은 이제 자동 60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약 한 2.8년 정도가 정년 연장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당시에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2008년에 정년 연장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예. 그러면 이게 노동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저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먼저 매크로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전후의 노동시장 변화하고 인구지표 변화를 보면은 맨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직이 눈에 띄게 좀 상승하는 것을 좀 저건 왜 그럴까요? 볼 수가 그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2년 연여 정도 연장이 됐는데 예, 정년이. 예. 근데 왜 조기 퇴직이 늘었죠? 그 뒤에서 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예. 식으로든 이 비용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업이 예, 희망 퇴직을 받거나 예, 뭘 어떤 하거나 식으로든 미리 인사노무 정책으로
인력을 줄이는 선제 대응을 선제 대응을 하는구나. 하지 않았을까. 아유, 그렇게. 저게 뭐야 저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인데 그러니까 60세 돼서 안 나가시고 63세까지 하니까 55세에 미리 내보내자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우, 그런 게 나타나고 또 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직 취업 확률이 급격히 좀 떨어지는 게 좀 데이터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출산율하고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로 쭉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뭐 청년층 고용 상황 악화가 이러한 인구 지표에 출산율에 뭐 직접적 인과관계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이 어떤 고용 불안정성이 어떤 청년층의 삶에 어떤 광범위하게 충분히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서 예. 저희가 먼저 한번 이제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정년연장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년연장이 하려는 이유가 고령층 고용을 늘리는 거니까 예. 그럼 고령층 고용은 실제 늘었느냐? 그건 늘었겠죠. 그러면 청년층 고용은 줄었느냐? 예. 그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 그래서 먼저 이제 고령층 고용은 저희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그거는 늘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 한 8년간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임금 근로자는 한 1.8% 포인트 고용률이 늘고 상용 근로자는 2.3% 포인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년 이제 상용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상용 근로자 위주로 고용률이 늘어난 것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령층 고용 증가가 감소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고용 증가 효과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조기 퇴직을 미리 앞당겨서 하니까? 시켜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세준이 그러니까, 시키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업이 대응하기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은 예.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에 이 정년 연장에 해당되는 코호트들은 혜택을 더 많이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미리 대응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 고용이 필요 없는 사람을 떠안기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 사람이 네, 어느 정도 있기는 충분히 있겠죠, 있다, 네. 항상. 아니 많다는 얘기지. 많다. 그러니까 다 미리미리 그렇게. 근데 하지. 진짜 그 희망퇴직 같은 걸 받으면 문제가 인건비를 부르고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고 희망퇴직을 받는데 그럼 남아 있으면 좋겠는 사람은 희망퇴직 희망퇴직 안 하고 그렇지. 나가고. 나가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나가고 돈 받아서 나가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효과도 떨어지지. 효과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기 퇴직이 증가하는 거랑 이 예. 그림에서 오버타임 하면서 고용 증가가 감소하는 게 일관되게 좀 나타나는 걸로 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자리에서 실제로 이 고령층 고용이 늘어났나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팩터가 이제 노동자 비중이 많은 일자리냐, 예. 그리고 대기업이냐. 그러니까 노조 센 대기업은 그래도 계속 남아 있고 그런 노조선 분들이 대기업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가 훨씬 크게 일어났고 안 내보내니까 그렇겠지. 정년 연장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일자리는 원래도 고용 보호가 강했었고 노동시장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데기 때문에 월급 많았던. 예, 오히려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 구조를 좀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결국은. 영향이 미치지 않았냐. 네. 좀 그렇게 그럴 수도 저희가 있겠네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그다음- 거라고 생각되는 게 실제로 그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걸 저기 분석 결과를 보면서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나와서 근데 처음에 할 때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그럴 거라고 반대했는데 실제로 해버리고 그럴 거를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팀장님한테 그런 아니 거야? 아니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이거는 뭐 자연과학 실험도 아니고 뻔하게 너무 노조 강한 예상되는 대기업에서 어. 노조가 강하니까 굳이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대체로 보게 될 거다. 그게 우리 사회의 전체 효율을 높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그때도 반대했는데 왜 그때는 그 얘기를 무시하고 이번에 왜 또 연구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거는 무슨 논리적으로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힘으로 눌러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라는 생각을 어떤 분은 하실 텐데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 건 사실은. 글쎄요, 그건 뭐 팀장님. 나도 어제 네, 듣기만 네. 들었어. 예. 네. 그럼 아무튼 저는 이제 예. 그러니까 팩트 위주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케이스 청년층은 그러면 감소했냐? 예. 청년층은 통계적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가 6.9% 고용률이 감소하고 상용 근로자도 3.3% 감소했고 결국 그러면 정년을 늘렸는데 왜 청년층이 감소했냐에 결국 이 논리는
결국 같은 논리입니다. 결국 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가장 고용 조정을 하기 용이한 부분이 어디냐? 신규 사원 채원 중단, 결국엔, 축소 새로 뽑는 기존의 직원들은 어떻게 내보낼 수 없으니. 내보낼 수가 없고 결국에는 새로 들어오는 인플로우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층이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거는 2016년의 결과는 이제 저럴 텐데 그때에 비해서 청년층이 지금 더 줄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청년층도 오버타임으로 제가 분석을 예, 했는데 청년층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층 감소가 예. 그 정년장 초기 4년이랑 그 이후의 4년이랑 비교했을 때 예. 고령층 고용 증가는 초기 4년이 많은데 많다가 줄었는데 청년층은 초기 4년하고 후기 4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예. 그 기업들이 청년 고용은 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원타임 샥으로 한번 줄이고 다시 리바운드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나눠서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줄인 상태에서 유지하는 방식. 예, 조금씩 줄인 상태로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줄였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조금씩 줄이는 방식을 유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 그 말은 회사의 인원이 계속 줄어도 가능하면 그냥 그 더 뽑지 않고 유지하고 그래도 회사는 돌아간다. 그 말이네요. 요거 한다. 어. 요거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 60세 넘으셔도 계속 다니시네. 그럼 55세부터 우리 정리를 시작하자라고 변해서 그때부터는 55세 이후에도 희망퇴직이니 뭐니 해서 고령층 근로자들을 줄였음에도 그럼에도 야 이제 신입사원 더 뽑을 수 있겠네 하고 뽑는 게 아니라 야 줄여도 뭐 회사 잘 돌아가네. 신입사원 더 뽑을 것도 아니 없네. 왜냐하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 전보다는 어쨌든 중간에 희망퇴직을 하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네,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얘를 한번 뽑으면 얘 또 60세까지 있어. 예전에는 55세에 나갔는데 들어오면 또 60세까지 있어야 되나를 생각하니까 보수적으로 뽑을 수는 있을 고용이 것 같습니다. 신중해진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신중해졌지? 원래 고용이 신중하게 하는 정년이 늘어났으니까. 정년 늘어났기 때문에 더 채용했을 때의 더 부담스럽다. 해고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지만 그 고용 미국처럼 you fired 하고서 내일 바로 짐 싸라고 하는 건 좀 야속하기도 하고 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예. 문제도 있고 하도 많으니 저는 이제 사람 뽑고 기업 운영을 조금 해보니까요. 정년을 두고 고용을 안정하는 건 좋은데 입사 후 2년까지는 그 보호의 영역에서 좀 제외해 주시면 청년 고용이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고용 안 하는 이유가 사람이 안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필요한데 잘못 뽑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다가 신규 사업 포기하고 또 안 뽑고 이러는 거라서 일단은 뽑아보고 아니면 내보낼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그러면 일단 뽑을 텐데 자신 있게 못 뽑아요. 그러니 지금도 계약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2년까지 계약직을 유지하게 돼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유지하려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하거나 말거나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청년들은 정규직 아니니까 또 그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럼 자꾸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신경전하는 악순환이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가서 총재님한테 좀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큰일 하실 분이라서 자꾸 입력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 증가랑 정년층 고용 감소를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예. 결국 이제 고령층 근로자 한 명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근로자 한 명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청년층 같은 경우 그러면 어디서 줄였느냐? 그것도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비중이 높고 똑같이. 유노조 대기업 일자리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노조 대기업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거기서 청년층 고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자리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거든요. 그러겠죠. 결국 대기업, 공기업. 청년층 한국은행. 고용이 양적으로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늘었어요, 정년? 한국은행은 60세 예. 그러니까 원래 58세에서 60세로 늘은 늘었을 때 거죠. 늘 때 같이 늘었어요? 예. 그렇겠죠. 그리고 신입 행원은 잘 안 뽑았어요? 그좀 많이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한국은행 많이 뽑아야지. 그래, 예. 한국은행은 사람 많이 필요해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임금에 미친 영향을 그때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을 이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 그 임금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 중요한 거는 뭐 어디서 임금이 내려갔냐를 보면은 고령층은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이건 이제 진짜 좀 그렇구나. 단기 시기에서는 중년층 위주로 줄었고, 그러니까 좀 더 장기 시기로 봤을 때는 이제 중년층하고 청년층까지 근데 임금이 어떻게 임금이 줄어요? 월급을 깎았다는 거예요? 깎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계층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일자리에 비해서 정년 예. 연장이 많이 발생한 일자리에 있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좀 더 줄었다는 거예요. 절대적 레벨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예. 상대적으로 좀 더 줄었다고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더 받을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덜 올라갔다. 정년 연장 해주는 바람에 정년 연장이 실현된 조직에서 조직에서 그 바람에 여기 월급 더 줄 돈이 좀 줄었다. 청년 중년 임금이 덜 올랐다. 예, 덜 올랐다. 줄어든 게 예,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였으면 얼마나 올랐을 거라는 걸 어떻게 예상하고 그걸 계산을 합니까? 요거는 좀 식별이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건 지역별로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 지역별로 직업 구성, 산업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년 대상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인지 적은 지역인지 저희가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년 해당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임금 증가폭하고 적은 지역의 임금 증가폭을 비교해서? 비교하는 것, 비교해서 이렇게 아, 저희가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비교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임금인 그러니까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임금을 더 주느라고 밑에 임금이 부족했다. 예, 그렇게 그렇게 보조가 해석이- 강한 대기업인데 굳이 밑에 임금도 더 주지 왜 그 보조가 왜 그건 안 막았을까? 근데 뭐 정년 연장이 노조가 강한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 그렇지, 고용 그렇지. 사이즈를 보면은 그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렇겠네. 비중은 그렇게 그렇겠네. 그러나 거기에는 정년 연장은 해야 되겠고 안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 회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절을 했다. 네. 전체적으로 뭐가 좋아졌는지는 잘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년 연장 2016년에 있었던 사실상의 2년 정도의 정년 연장이 평균적으로 고령층 고용이 늘긴 했습니다. 네. 늘긴 했는데 그게 특정 계층 위주로 혜택을 늘었고, 예, 보고 늘은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청년층은 고용의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 임금 측면에서도 좀 손해를 입었고. 좀 본 것으로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정년만 딱 늘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금 체계라든지 이 고용 경직성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적 정년만 늘리면은 결국에는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밖에 나타날 없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가 10년 전에 정책 실험을 통해서 좀 배운 결론이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예전보다 건강해졌고 수명도 길어졌고 일은 더 해야 되긴.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셨던 단순 노무직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뭔가 2% 5년 후면 60입니다 이제. 뭔가 해. 아직 5년까지는 아니야. 아니야? 거의 60입니다 5년 후면은. 그런데 그때 2%가 얼마나 방송을 더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사회적 낭비야 이걸.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더 돌파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좀 참 어렵네.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예.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 어떤 식으로 이 환경을 노동시장 환경을 셋업을 해야지 이게 좀 고령층들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예. 저희가 하는 방안을 먼저 그전 일본 사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0세가 정년이고 저는 똑같습니다. 예. 65세 고용 확보 의무라고 해서 직원이 원하면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고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 사항이에요, 예, 사실상.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70세까지 최근에 취업 기회 확보. 그러니까 같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어떤 식으로든 뭐 일자리 알아봐 줘라라는 거를 이제 권고 사항으로 기업이 70세까지 하고 있고 아직까지 70세까지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65세까지는 의무 사항인데 어떻게 하느냐? 정년을 연장할 것이냐? 알아서 기업 사업체별로 아니면 정년을 아예 폐지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같은 말이죠. 정년을 없애면 계속 다니실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비슷한 표현인데 이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그다음에 퇴직 후 재고용. 요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그 중에 골라라. 노사 합의하에서 이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야, 거. 사실상 다 늘리는 세 개가 거네. 동의어인데 어떻게 그런 제안을 줄 수 있죠? 근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야. 결국에는 보면은 엄마 어머니 모친 중에 고르라는 얘긴데. 70% 정도가 퇴직 후 재고용을 많이 해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는 하는데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좀 줄이겠다는 뜻인가 네, 보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계속 근로하면서 한 40% 정도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면 그 연공 서열의 임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가속도를 받으니까 예. 일단 고용을 종료하고 재고용하는 게 월급을 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군요. 세 가지 중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40% 정도 실제 임금이 좀 조정이 됐고 대신에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75%가 원래 임금의 75%까지는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70% 수준으로 깎였다. 그럼 5%는 이제 일본의 고용보험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정부 지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노사 정 간에 약간의 좀 서로 간에 이 부담을 나누면서 요 제도가 조금 정착이 될 수 있게 좀 유도한 근데 측면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재고용 방식을 어떤 회사가 선택했어요. 근데 당신은 50%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불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내보내고 싶으면 10%도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예. 그냥 그냥 알아서 내보낼 수도 나가시겠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노동청에 가서 이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가야 되는데 네. 평균적으로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한 40% 정도 깎은 삭감 걸로? 내는 걸로 그 정도?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60%인 걸로. 근데 그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들여서 고용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그건 뭐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입장이- 수는 어떤 근로자는 나는 사용성을 나이가 들어서 유지할 수 있고 기술이 좋은데 왜 내 임금을 깎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예.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일본 사례를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의 임금이 조정되면서 65세까지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방향으로 좀 문화가 좀 잡힌 상황이에요. 어쨌든 임금을 깎고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예. 무슨 일본에서 안승찬과 이진우가 입사 동기인데 60세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다행히 마침 고맙게도 연장을 해준대.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안승찬은 한 옛날 월급의 70%는 줘도 될 것 같아. 근데 2%는 50%도 아까워. 그러면 그럴 수 있지. 70을 주고 50을 주고 합의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도 했다는 거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래서 뭐 그 일본의 대표적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후하게 그러니까 일괄 적용해서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있고. 작은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직무에 하고. 따라서 좀 다르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일률적인 건 없는데 하여간 근로자의 불만이 없을 때까지 예. 직원 그 기업이 알아서 책임지고 민원 오지 않게 해. 65세까지는 무조건 일하게 하는 게 야, 좋네.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이 기업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60세가 지나서도 아 이분은 회사에 계속 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언더스탠딩의 2% 60 지나도 아마 나 그만둔다고 하면 직원들이 다 잡을 걸. 근데 예? 그 월급을 다 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 한 월급의 한 70%만 받으시면 차라리 신입사원 뽑는 것보다는 2%가 낫겠습니다. 예. 하는 판단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라고 안 하고 내비두면 일 잘하던 분들은 계속 고용을 할 거고 일 안 하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집에 가실 거고 해서 사회적인 리소스가 매우 효율적으로 배치될 것 같은데 왜 강제적으로 다 고용하라고 하거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요? 만들까? 아, 내버려 그렇게 두면 만들까? 알아서 재고용이 될 사람은 될 텐데 그게 이제 시장에 그냥 맡겨두는 방안인데 그 네. 시장이 해결하게 두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게 시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고령층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세 정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을 한다는 것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정형화돼서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문화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같은 스타일의 재고용 같은 것을 좀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더 오래 일하면 생산성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은 충분히 그거 좀 부드럽게 이런 예.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뭐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있더라도 그냥 뭐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5년 동안
너가 먹을 거를 저축을 해놔야지 60세까지. 그리고 5년 동안 저축으로 충당하고 그 다음부터 연금 받아서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산 준비가 배분을 되어 있는 건 하기는 아니니까.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또 나이에 따라서 너무 경직된 측면이 있고 예.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절반이 60세 이상 이 되겠죠. 노동력이 되는데 네. 그럼 절반은 집에서 있어야 되느냐? 그 문제는 그러니까 예. 그럴 때 기업이 고용주가 회사가 저분은 집에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한 70% 정도 임금에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쓰는 게 낫겠다. 신입사원 뽑아서 저런 분을 어디서 구해? 라고 하는 분들은 잡지 말래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년이 있으면 그 못 잡아요? 예를 들면 다시 계약을 하면 안 그게 돼. 안 됩니다. 그걸 금지하면 안 되지. 지금도 당연히. 금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예. 예. 제고용 가능하고 고령자는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2년 보호법이 었기 때문에 예. 자유스럽게 재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나중에 보여드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확산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 과정이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뭐 말씀하신 10년 뒤에 진짜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하기 싫은 고령층이 나와서 일할 시기도 오고 예. 청년층이 훨씬 쉽게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 과정에서는 그래도 좀 정책적으로 이 전환 과정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정책은 필요하지 그게 않겠느냐. 이제 팀장님 생각과 지금 이 프로가 자꾸 질문 드리는 부분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인데 만약 회사가 이분의 잠재력이나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걸 아예 평가도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쓸려 내보내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자라는 차원이라면 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분을 30년간 고용한 회사잖아요. 그러니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하다가 이분의 장단점은 이거구나 이미 파악이 끝났는데 이분이 월급을 깎고라도 이분을 스테이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으면 회사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잡을 거고. 근데 근데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게 충분히 제도적으로 할수 있는데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런 왜? 문화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무상 어떤 연공에 따른 그런 직급 체계 이런 거에 상당히 관성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뭐 부장하시던 분이 갑자기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냥 그 중요한 포지션 아닌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예.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러한 어떤 고령층 계속으로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은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런 충분히 직무 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그러니까 물론 근로 시간도 줄이고 직무도 좀 바뀌고 급여도 좀 줄어들겠지만은 예. 그래도 자기 생산성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회사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그걸 그대로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야 부장님을 어디로 보내? 그런 거 우리 안 해봐서 그냥 안 하잖아. 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제도로 만들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부장님을 보낼 거라면서요. 그럼 그 일을 그제도 안 만들고도 회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필요한 분이라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팀장님이 연구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 개선될지는 모르겠으나 야 그래도 이런 제도 중간에 완충 작용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일본이 만든 완충 작용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해왔던 그 경험의 또 다른 반복이 아니겠느냐는 그렇긴 하지만은 걱정이 들어서 10년 전과 같이 큰 충격 없이 좀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정년 연장으로 했을 때는 10년 전과 같이 너무 큰 충격으로 이렇게 부정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좀 더 물론 이것도 코스트가 있다 보입니다. 갑자기 기업들이 안 하던 직무 조정이나 갑자기 은퇴한 분 다시 재고용하는 게 쉽진 않게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예. 물론 그 조정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 과정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장에 내버려둬라. 한 극단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 극단에서는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이 양 극단에서 결국에는 어딘가 선을 그어가지고 제도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세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임금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일도 굉장히 좀 줄이고 임금도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페이드아웃 기간으로 이렇게 쓰는 그 말은 지금도 정년 60세로 돼 있지만 60세까지 풀로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현재 현실이 그러니까 임원으로 올라가고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정년에 가까워진 분들은 풀타임 잡이 사실상은 아닌
그러니까 일을 뭐 점점 줄여가면서 일하는 상황이라는 뜻인데 60 정년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게 50 어떻게 후반이 될지 되면은 모르겠어요. 기업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이분들을 약간 좀 뺀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예. 65세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기업들도 그 주기를 예, 더 늦출 좀 것이다. 다르게 고민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그 다른 고민이 조기퇴직 강요 내지는 명퇴잖아요. 그게 그러니 그런 걸 자꾸 만들면 또 부작용이 또 난다. 지금 기존에 했던 그거를 반성하면서 예.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예. 일본의 사례를 추가한다고 한 기존 거의 재탕이다. 또 한 번. 그게 왜 우리가 또 그래야 하는가? 정말 상식적으로 필요한 분이면 기업이 알아서 잡을 거고 아닌 분이면 안 잡을 텐데 그 말이 어디서 틀리냐는 거죠. 어디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앞서 예. 저 10년 전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는 정년 연장을 강력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면은 뭐 지금 임금 체계나 고용 경직성이 전혀 어떤 제도도 바뀐 게 없는데 그 전제가 똑같은데. 예, 똑같은데 해봤자 똑같은 마찬가지다. 것을 반복하는 것이니까 예. 기대한 정치 효과를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 이런 건 거의 선으로 자로되어 근 것처럼 그냥 매년 이렇게 멀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년 연장하고도 임금 삭감은 안 해오고 있었어요. 정년 연장 하는 대신에 임금 피크제를 해서 깎고 있었죠. 도입해서 보시면은 맨 끝에 한 2, 그렇게 많이 3년이 해요. 더 이상 오르지 그렇죠. 않고 이렇게 예. 조금 떨어진다. 아, 오르지는 않는 네. 깎이는 회사도 있는 것 깎이는 회사도 같던데. 있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뭐 임원이 되시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그렇죠. 그럼 뭐 따지면은 그렇게 이제 더 올라가진 않는 그게 임금 피크제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스타일의 퇴직후 재고용이 그나마 지금 갑자기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바꿀 수도 없고 갑자기 강력한 고용보호 체계를 바꿀 수도 없는데 지금 노동시장 환경 내에 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임금 체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건 퇴직후 재고용이다. 그리고 계약서에 새로 쓰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이 방안을 통해서 그나마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고령층 노동시장에 한해서 임금 체계 유연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실제로 이미 제도화돼 가지고 이걸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재고용하는 그 정년 퇴직 이후에 재고용하는 사업체 비중이 38% 정도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우 우리나라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예, 예. 실제로 38 꽤 있네요. 저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네, 자발적으로 하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버려둬도 한다. 기업들이 남길 직원은 남긴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재고용할 경우에는 아. 그래서 재고용된 근로자당 월 30만 원이 기업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혜택도 있고 해서 네. 실제 이 퇴직 후 재고용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하. 어떤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 실제 쓰고 있느냐 활용하느냐를 보면은 알아보니까 호봉제가 없는 기업, 그러니까 임금 연공성이 낮은 기업 그리고 직무 직능급을 도입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체계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유연하다고 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제공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지. 임금 체계만 유연하면은 자기 기업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더 쓸 이유는 충분히 안 쓸 이유가 없다. 존재한다는 그러나. 거. 과한 월급만 요구하지 않으면. 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이 임금 체계를 어떻게 유연하게 만드느냐. 그것만 그 말이 맞는 거 같네.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는 자발적으로 충분히 이게 확산이 된다. 될 수 있다.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예,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그렇게 이 재고용을 두 가지 방식 일본처럼 의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65세까지 근로자가 원하면은 뭐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65세까지 예, 재계약해서 데리고 있어라. 아니면은 지금처럼 장려금을 좀 주는 방식으로 해서 유인 체계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저희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재고용 의무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그게 너무 단기적으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 노사 협상력에서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장려금 제도를 좀 더 내실화해서 그러면서 고령 활성 그러니까 지금 38%인데 이거 40%, 50%, 60% 늘리면서 예. 이 시장이 작동하게 만들고 이 시장에서 임금을 매기는 메커니즘이 좀 더 유연하게 확산이 되면은 그 이후에 기업한테 좀 의무화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유인 체계로 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일본 스타일의 의무화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좀 주장을 완충이 필요한 것 예, 같다. 예. 그 말씀하셨던 대로 임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기계적인 호봉제가 있는 한 예. 뭔가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기계적인 호봉제가 있으면 그 60세가 됐을 때 재고용을 하려고 해도 이분은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받았어. 놀아오신 분이에요. 놀아오신 분. 아니, 냉정하게 어. 호봉제가 존재하면 47세부터 놀아요. 임원 승진을 포기하고 나면 그냥 놀아. 그러니 10년간 놀아오신 분을 재고용하려면 되게 이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기존의 호봉제가 나쁜 이유가 호봉제 자체가 뭐 어떻다는 거는 논란거리지만 젊을 때 싸게 일해주지 않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간에 근로자의 자기 개발을 의욕을 꺾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업이 재고용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연봉제 회사에서는 좀 고용 자유롭거나 한 쪽에서는 50대에도 임원 승진을 했던 안 했던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열심히 더 자기 개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60세가 됐을 때 회사 입장에서 봐도 이분은 계속 고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서로 선순환인 거죠, 서로. 그렇다. 그래서 호봉제인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호봉제 그 자체가 근로자들을 그냥 침잠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왜 스스로 노력을 안 하겠어?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0세에 내가 은퇴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55세 때 마음가짐은 확실히 다를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도 할 것 같고 호봉제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연구의 취지는 제도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자꾸 예전보다는 훨씬 수명이 길어지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좀 더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는 아마 다 공감할 텐데. 근데 그 방식이 천편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과연 정답이겠느냐. 정답이겠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정년 연장 무조건 나쁜 거냐? 뭐 인구 구조가 조금 더 극심하게 고령층밖에 없는 경우에는 뭐 그때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될 수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10년 전에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좀 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래도 뭔가는 어떤 국가가 정부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동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무엇이겠냐의 관점에서 저희가 좀 그래서 오삼일 팀장님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논의 구조가 지금 정년 연장을 한 번 더 하면서 일본식 사례를 갖고 와서 자꾸 붙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년 연장했던 그 케이스에서 나온 부작용을 답습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니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해주면서 그 대신 그거에 강제성을 두지는 말자. 근데 그러면 이제 노조에서는 그게 강제성 없으면 한 푼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라고 하겠네요. 한국 노총에서 나온 성명서가 있었는데 자료 내자마자 오후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기업의 선의에 기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인데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그러니까 기업의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넘어가야지 뭐 지금 갑작스럽게 10년 전에 다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호봉제는 이렇게 호봉제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임금은. 네, 근데 이제 호봉제가 많은 이유는 노조의 힘이 세서 주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호봉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임금 체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일본 스타일의 임금 체계가 저희 수입된 거고 일본보다 저희가 더 심합니다. 일본은 그래도 고령층 가면서 임금이 조금 조정이 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일본 거를 복리로 올라가지. 복리 효과지. 좋아. 수입했는데 훨씬 더 이제 영공성이 강하게 지금 관행처럼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민간의 임금 체계를 뭐 정부가 바꿀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취업 규칙으로 노사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법보다도 그렇죠. 우선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걸 건드리면 가장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60세는 어쨌든 나이로 우리가 재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한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유연한 노동시장, 노동계약 임금 체계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추가로 고용하는 재고용 회사한테 좀 보조금을 살짝 준다든가 그렇게 약간의 넛질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제도 지금 같으면 뭐 지금 그렇게 장려금도 있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거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 일률적으로 재고용을 해야만 이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게 선별을 할 경우에는 그냥 기업들이 뭐 너가 아, 필요해서 한 경우 한 선별하면 거니까 안 해줘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100% 제공을 해야지 기업이 부담을 진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지원해 말은 주는데. 맞지. 선별 고용한 건 기업이 선의를 베푼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노후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 사회복지고 국가의 복지 시스템인데 왜 그걸 기업이 부담하라고 해요? 하느냐. 국가가 부담하고 재원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든 그렇게 하든 해야지.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만 더 설명을 예. 드리면 그래서 팀장님은 저희가 정말 안 넘어가신다. 내가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마디라도 좀 해보시라고 자꾸 던지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는 넘어가시는 한국은행은 이 리포트만으로도 지금 완전 난리야.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게 네. 그러면 예. 저희가 예.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그럼 재고용이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됐을 경우에 예. 노동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거 봤을 때 저희가 정년을 맞는 일자리의 근로자들이 한 절반 정도 재고용되는 경우 한 걸 가정하고 한 70% 정도 재고용되는 가정을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예. GDP를 이제 10년간 한 1% 내외, 그러니까 연간 0.1% 포인트 증가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재고용을 어쨌든 하니까. 0.3이 감소했는데 그거 중에 0.1은 조금 리커버할 수 있는 좀 규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이건 매크로하게 본 거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재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60세에서 은퇴하고 노인 일자리에 일하다가 연금 받는 거랑 그 5년의 소득 공백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40% 정도 임금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계속 했을 때를 해보면은 확실히 뭐 노인 일자리보다는 소득 보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60세 기준으로 현재 가치, 그러니까 추가 근로소득, 추가 연금소득을 했을 때 한 1.1억 원 정도 좀 증가하면서 노후층의 어떤 소득 불안정성을 좀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좀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하고 정부의 부담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렇겠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노후 소득 불안정성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문제네. 그러니까 노후의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또 소비도 하고 뭐 다른 복잡한 문제들도 안 생기니까 필요하긴 필요한 아젠다인데 이게 이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냐는 퀘스천이 여전히 남는 것 같네요. 어쨌든 기업이 잘 돼야 또 사회적인 부가 늘어날 테니까. 그러네. 전반적인 뉘앙스는 한국은행의 결론은 약간 구조적인 변화가 먼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재고용 자체는 좋아. 그런데 근데 강제 재고용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자 얘기네요. 말고 강제 재고용까지 노조 목소리가 너무 커 그 얘기죠. 조금 시간을 두고 호봉의 넘어가요. 경직성 같은 게 조금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놔둬도 재고용이 좀 더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한국은행의 목소리네요. 근데 그런 보이스 오브 BOK.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야,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다양한 이슈 리포트를 써서 사실 화제고 뭐 갑론을박이 솔직히 있죠. 한국은행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갑론을박은 그러니까 마음에 안 있습니다만. 드는 리포트가 나오면 왜 한국은행이 이런 걸 한대? 그런 것도 라는 있고. 목소리. 그 그런 것도 리포트에 있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만 하지 네. 이런 걸 하냐? 그거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근데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 화이팅입니다. 진짜 초고령 사회 경직성, 노동 경직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우리나라 고민이에요. 노동 경직성 문제. 근데 이건
또 이제 노총에서 보면 다른 의견이 있을 테니까 그럼요. 저희가 이런 이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든 혹은 다른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시는 분은 이게 좀 저희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백업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인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서 예, 고민은 좀 있네요. 네, 531 팀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